네, 안타깝게도 또 가족 범죄입니다. 아내와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편이 구속됐는데요. 실직 후에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아침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일요일 아침 오전 8시였습니다. 주마다친 잠에서 깬 남편이 잠자고 있던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건데요. 이 범행을 말리던 딸도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이 60대 가장의 끔찍한 범행은 이틀 뒤 드러났는데요. 네. 이 아내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면서 집으로 찾아오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찾아온 아내 친구에게 태연하게 문을 열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틀간 시신과 함께 그렇죠. 있던 셈이네요. 시신은 아마 아내와 딸의 시신은 거실에다 두고 네. 본인은 화장실에 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지인의 연락을 받고 와서 배를 누르고 하니까 그냥 네. 또 본인이 자연스럽게 열어줬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건 일반적으로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사체와 같이 3일 정도를 있었다는 거, 또 네. 누군가 왔는데 자진해서 문을 문을 열어줬다는 열어주고. 거.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숨기거나 그럴 만한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정신질환적인 그 문제가 가장 있을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체포를 했고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끝내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범행 동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환청과 환시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이미지와 말들이 남편을 괴롭혔을까요? 담당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려 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었고, 딸은 엄마를 상대로 범행을 하니까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범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범행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밖에서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약간 피해 망상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말을 종합해보면 딸과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환각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10일 전부터 이제 남성이 들어와서 특히나 이제 아내하고 관계한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전날에도 남성이 들어와서 아내와 그리고 딸과 관계한 소리를 또 들었다. 네. 이 사건 이후에는 또 도망을 가지 말고 있으라라는 식으로 이제 두 명의 남성이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걸 네. 종합을 해보면 범행 이전부터 환각 증상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상태가 조금은 지속이 됐던 걸로 좀 사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환각 증세에서 비롯된 건데 사실 이 남편이 우울증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넘어가서 환각으로 발전된 것 같은데 평소에도 우울증 치료 문제로 가족과 종종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주민들의 이야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들 소문이 남편이 되는 사람이 참 변한 것도 좋았다는데 딸이가 이제 병원을 가서 우울증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을 먹고 배를 다투면 무섭고 어제 새벽에 다툼이 좀 애타한 걸 갖다가 이거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샀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발병한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확인을 해본 결과 6, 네. 7년 전에도 사실은 이제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던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치료가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하지 않았다. 근데 우울증이 왜 이렇게 흉악한 범죄로 번졌을까? 역시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에 집에서 주로 혼자 있었고 자신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어떤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내도 피해자분도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봐라 뭔가를 해봐라 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거를 잔소리 혹은 자신의 스트레스로 지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증상이 심화되면서 범행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울증이 반드시 환각이나 망상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정신증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형태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실직이 되면서 더욱더 악화된 것 같군요. 네, 아까 프로파일러의 답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실직 후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즉,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이제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퇴직으로 인한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 증세가 심화됐고 이게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네, 예. 요즘 은퇴 나이도 훨씬 젊어졌고요. 그래서 네. 정말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상당히 우리 시사한 바가 있는 사건이긴 네. 한데요. 이 사람이 직장을 잃고 집에서 놀고 있고 네. 아내가 이제 생업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이제 열등의식 같은 거는 그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열등의식이 자꾸 이제 되씹어서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우울증이 좀 심화되겠죠. 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청과 환시 현상이 온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그 무시당할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집에 있는데 네. 어떻게 너희들이 남자를 끌어들여서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망상인 환청과 거죠. 망상.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이 배신감이 엄청난 분노로 이 발현돼 버린 거죠. 그게 이런 자랑한 이 범죄로 이제 그 나타난 그렇군요. 건데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예. 사실 이번에도 안타까운 게요. 조금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원래가요. 네. 이 정신병 이제 이런 게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울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극성 우울증,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단극성이 있거든요. 양극성이라는 것은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조울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울증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울증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울증 정도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정신분열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분열증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정신분열증으로 더 나빠졌겠죠. 그동안에 이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받다 안 받다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실직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결부되면서 이와 같은 강력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우울증이 있으면 치료를 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력 사건과 우울증은 관계가 없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좀 알고 이 우울증에 대해서도 좀 어떤 그 터부하는 시각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울증 치료도 문제였지만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뭔가 외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 처벌뿐만이 아니라 치료도 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분이 좀 다른 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취미 생활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면 조금 이제 이렇게까지 결과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처벌이 네. 지금 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후에 또 생활도 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치료도 조금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직과 우울증, 그리고 가족. 요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부가 뼈아프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요. 끊임없이 대책을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사건 돋보기 순서인데요. 바로 첫 번째 돋보기 열어보겠습니다.